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자 프렌티어의 대표 가맹거래사 오큰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브랜드 좌표 결정 모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치할 시장 좌표를 정하고 거기에서 전달할 단일의 핵심 가치도 정해봤고요. 그것을 강화할 배제 규칙까지 한번 정해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요. 그렇게 정했던 우리의 브랜드 정체성이 대표님의 머릿속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리의 포지션, 즉 정체성을 고객들의 브랜드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낼 차례입니다. 우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정했다. 그런데 직원도 심지어는 고객도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 사이에는요,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객은 우리가 설명하려는 우리의 정체성을 노력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우리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여러 접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할 뿐입니다. 간판을 봤을 때,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웨이팅을 하고 있을 때, 주문을 할 때, 그리고 계산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순간순간들에서 브랜드 정체성이 고객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지 대표님의 머릿속에 있는 설정 값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하나. 고객의 브랜드 경험이라는 것은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심어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브랜드 좌표의 배치 모델입니다. 브랜드 좌표의 결정 모델이 우리의 브랜드의 모습을 만드는 일이었다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브랜드의 좌표, 즉 정체성을 고객의 각 접점마다 의도적으로 심어넣고 배치하는 방법을 바로 브랜드 좌표 배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경험을 설계한다는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손님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과정을 일종의 연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의 연극을 완성을 하는데 배우만 준비하는 경우는 없죠. 조명, 의상, 배경, 세트, 그리고 소품까지. 자, 이 모든 요소가 연극을 관통하면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죠. 하나라도 이상하면 몰입이 깨지게 됩니다. 브랜드도 같습니다. 고객이 우리의 브랜드를 만나는 순간순간이 연극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 하나하나에 조명, 음악같이 같은 세계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관적으로 배치된 세계관을 우리는 브랜드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고객이 만나는 각 접점마다 우리의 의도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해한다. 고객이 어디에서 어떤 요소로 우리들을 만나는지 그 접점을 분해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배치한다. 그 쪼갠 접점마다 우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심어 넣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정착시킨다. 배치된 요소들을 직원들이 또는 고객 참여를 통해서 또는 시각적인 디자인물을 통해서 일관되게 반복될 수 있도록 고정하는 단계예요. 정리하자면 고객의 접점을 분해해서 그 분해된 접점마다 우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놓고 그것들이 일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그 3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 브랜드가 고객을 만나는 접점을 쪼개봐야 하는 걸까요? 브랜드 경험의 접점 자체를 쪼개보는 것 자체가 우리 매장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로 뭉쳐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매장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좋다 아니면 나쁘다 라는 두 가지 답변으로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느낌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접점을 쪼개보고 어떠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지 펼쳐놓고 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진입해서 경험하고 마무리되기까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은 무엇이 과한지를 빈칸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접점 요소별로 쪼개서 바라보는 순간 진단이 되게 됩니다. 진단으로서 우리 브랜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처방이 가능한 거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좌표 배치 모델 1단계는요, 바로 고객의 접점을 분해해 보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매장 안에서 어디에서 어떤 요소로 만나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그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브랜드 경험을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매장 단위에서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만나게 됩니다. 진입, 경험, 마무리. 먼저 진입 단계는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인사나 응대 방법, 그리고 처음에 보이는 POP 물들, 그리고 인테리어 요소들. 첫 0.3초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을 하고 그 첫인상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백 배의 정보량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단계입니다. 주문하고 기다리고 받고 먹는 전 과정. 이 과정에서는 역시 기대대로다라는 그 인상이 남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인상이 재방문을 결정한다고 하죠.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 해서요. 마지막 몇 초가 어긋나면 고객은 전체의 경험이 그 마지막 부정적인 인상으로 재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매장의 진입, 그리고 경험, 마무리 세 단계를 쪼개서 한번 분해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좌표 배치 모델 3단계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배치학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고객들을 만나는 세 가지 접점, 진입, 경험, 마무리 단계에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씩 배치해 보는 거죠. 제가 경험했었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샤브 칼국수 브랜드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장면부터 한번 볼게요. 보통 웨이팅이라고 하면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샤브 칼국수 브랜드는요, 웨이팅조차도 자신의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계로 만들었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메뉴와 함께 웨이팅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브랜드 이름을 딴 작은 상회라는 이름의 부스가 차려져 있어요. 8가지 종류의 뻥튀기들, 그리고 살얼음, 미숫가루, 그리고 직접 짠 참기름과 들기름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직접 공들여서 짰다는 문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브랜드 스토리를 녹여 놓았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기 전부터 기대감을 들게 하더라고요. 판매 부스로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좋은 기름과 들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가적인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었죠. 자, 이 샤브 칼국수 브랜드 경험 장면에서는 어떻게 정체성을 배치해 뒀을까요? 이 샤브 칼국수 브랜드 주문하고 먹는 과정조차도 의도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브랜드 정체성을 심어 놨더라고요. 먼저 김치를 담는 접시, 정말 별거 아닌 이 김치에도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종이를 하나 깔아놨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성 마늘, 그리고 황태 육수로 매일 담그는 김치.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칼국수 면 위에 있는 종이에는요, 1000번을 치댄 명품 자가제면이라는 브랜드 스토리가 올라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읽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샤브 채소들과 고기를 올려놓은 플레이트 위에 정갈하게 카드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칼국수의 익힘 정도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6분부터 10분까지 5단계의 익힘 정도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오마카세처럼 즐겨보시라고 식감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별거 아닌 그 칼국수 하나에도 이거는 그냥 면이 아니다라는 전문성과 브랜드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 정체성이 김치의 스토리에도, 그리고 칼국수의 스토리에도, 그리고 재미있게 오마카세처럼 즐겨볼 수 있는 그 식감을 안내하는 스토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나 명품 먹고 있구나라는 그 정체성과 연결이 됐던 거죠. 고객은 공부하듯이 우리 브랜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고객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사소한 일관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감정이라는 형태로 브랜드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 장면에선 어떻게 브랜드 정체성을 심어 놨을까요?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 여기에는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할 때 경험 전체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 기억, 이 두 지점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어긋나게 되면 그쪽으로 재구성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그 샤브 칼국수 집은요, 계산대에서도 주문받던, 그리고 서빙했었던 그때의 그 온도 그대로 화법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라는 접점을 끝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똑똑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계산대 옆에는 직원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이벤트 응모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똑똑하냐면요. 직원을 평가한다는 거는 지금의 좋았던 경험을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거고요. 이벤트 응모는 이 현재의 순간을 미래로 연장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성된 일보다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응모를 하고 나가게 되면 고객은 궁금하죠. 당첨은 될까? 이 간단한 궁금증 하나가 계산으로서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브랜드에 대한 경험은 미래까지 계속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아직 대표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설정값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을 고객을 만나는 접점마다 의도적으로 심어 넣는다면 고객은 우리의 브랜드를 우리의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분해해 봅니다. 고객들이 우리의 브랜드를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로 만나는지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배치합니다. 쪼갠 접점마다 우리가 의도했던 그 브랜드 정체성을 심어 넣는 과정이죠. 세 번째, 정착시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 운영 기준,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디자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문서의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분해, 배치, 정착. 이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브랜드의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계된 브랜드의 경험이 우리의 수익 구조와 정말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가, 수익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다. 이상 프렌티어 대표 가맹거래사 오큰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